우리나라 고대사에는 명확히 밝혀져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역사학계는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수많은 떡밥을 던져주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조선의 강역과 설립 시기를 명확히 밝히는 일인데요. 문화재청에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 이번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고조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에 대한 탄소현 대측정 자료를 통해 고조선의 성립연대와 강역을 추론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1971년 12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인돌로 유명한 화순에 살던 한 농부가 장맛비가 지속되자 배수로를 정비하던 중 땅속에서 녹슨 쇠붙이 11개를 발견합니다. 녹슨 쇠붙이를 고물로 생각한 농부는 동네를 들락거리던 엿장수에게 건네주고 엿과 바꿔 먹었는데요. 넘겨받은 쇠붙이가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챈 엿장수는 전남도청에 들러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해 겨울 문화재관리국에 근무하던 공무원 조유전 씨가 전남도청에 방문하면서 상황은 급진전하게 되는데요. 보관 중이던 11점의 쇠붙이를 넘겨받은 순간 고고학을 전공했던 조유전 씨는 엄청난 보물임을 직감합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사관이 반영된 교과서에는 한반도에 청동기 시대가 없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쇠붙이를 정밀 조사한 결과 3점의 청동검과 청동방울 그리고 2점의 청동거울과 청동도끼 등 통치 세력이나 제사장이 사용했을 법한 청동기 시대 유물로 밝혀집니다. 청동기 시대가 없었기 때문에 단군 조선도 없었다라는 식민사학의 논리가 박살나는 순간이며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그리고 미송리형 토기가 고조선을 상징하는 유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옛 문헌기록과 평양 인근에 남아있는 설화를 근거로 평양 중심의 군소 세력이 고조선이라는 학설이 주류설이자 전통적인 인식이었는데요. 고조선에 대한 문헌 중심의 연구가 고고학과 연계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죠.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전역으로 고조선의 강역이 확장되었으며 이를 표시한 영역지도가 각종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순식간에 다수설로 등극합니다. 고조선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평양 중심의 군소 세력에서 만주를 지배한 거대한 영역국가로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이때부터 고조선의 설립 시기와 강역을 두고 학자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었는데요. 평양 중심설을 주장하던 일부 학자들이 고조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미송리형 토기가 고조선과 별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탁자식 고인돌과 미송리형 토기가 발견된 위치가 서로 달라 같은 문화권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고조선이라는 인적 집단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죠. 비파형 동검 자체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3가지 양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고조선만의 문화는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입니다. 고대에는 현대국가처럼 국경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사람이 살지 않았던 무주지가 많았기 때문에 고조선의 통치력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얼처구니 없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결국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미송리형 토기를 고조선의 강역이 아닌 문화권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적당한 타협이 이루어지는데요.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 고조선을 상징하는 문화적 지표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러다 1990년대 들어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동북 삼성과 내몽골 일대의 고고학적 성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는데요. 한민족 최초의 고대국가 고조선이 요서와 요동의 기원을 두고 있음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서 지역에서 번성한 홍산문화 단계부터 집단 이주가 확인되고 있으며 청동기 문화 단계의 연속성이 요동을 거쳐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서 지역의 12대형 자문화로부터 요동 지역의 정가와 자문화 그리고 한반도 북부에 걸쳐 비파형 동검을 비롯한 청동기와 묘제문화 등 고조선을 특정하는 지표들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조선이 평양 중심의 군소 세력이었다는 학자들에게 아주 뻘쭘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죠. 그러자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서에서 요동을 거쳐 평양으로 이동했다는 중심지 이동설을 들고 나옵니다. 유령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이 기원전 3세기경 연나라 장군 진계의 공격을 받아 청천강 이북까지 땅을 빼앗겼으며 어쩔 수 없이 평양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죠. 그런데 고고학적 연구 결과는 연나라가 요서를 거쳐 요동과 청천강 이북까지 세력을 확장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최근 보고된 기원전 3세기경 요동 지역의 세력 판도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몇몇 거점에서만 중국식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을 토착 세력이 지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요동 지역에 연나라 9년이 설치되어 한반도 북부 청천강까지 지배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충실히 받들어 모셨지만 이를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 기원전 3세기경은 고조선 역사에 있어 끝물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연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요서와 요동을 질타했던 옛 조상들이 언제 어디서 고조선이라는 국가를 설립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언제 설립되었을까요? 유적 발굴과 함께 진행되는 지층연대 분석이나 출토된 유물을 대상으로 연대를 측정하는 분석 기법은 고대사를 시공간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고고학 지표로 사용됩니다. 특히 가장 오래되었으며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탄소연대 측정 기법의 정확도는 오차를 감안한 교정기술의 발달로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영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20여 년 동안 매장문화재 발굴 건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덩달아 탄소연대 측정 건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우리나라 매장문화재에서 측정된 탄소연대 측정 건수가 총 17,000여 건에 달하며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학술 연구에 접목하면서 기존에 정립된 고고학 연대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조선의 설립 시기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류 역사학계는 고조선의 시작을 기원전 6세기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죠. 중국 고대 문헌인 관자를 더술했다고 알려진 제나라 사람 관중의 생물연대를 반영하여 최대한 높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다 비파형 동검이 요서 지역에 위치한 12대영자 문화권에서 출토되자 고고학계 의견을 반영해 기원전 9세기경으로 상향시켰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반도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는 그동안의 통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놀라운 결과물이 도출됩니다. 강원도 양구 고대리 57호 고인돌에서 출토된 비파형 동검에 대한 탄소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9세기경으로 나타나 요서 지역의 12대영자 문화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집니다. 연나라 장군 징계에게 평양으로 내쫓긴 고조선 세력이 이보다 700여 년이 앞선 시기에 그것도 지리적으로 평양과 동떨어진 강원도 양구에 어찌 나타났을까요? 다음 결과는 더욱 충격적인데요. 대전 비례동 1호 고인돌에서 출토된 비파형 동검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는 보정을 하더라도 기원전 11세기로 밝혀집니다. 청주학 평동 유적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의 탄소연대도 기원전 11세기였으며 광주 역동 1호 묘제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은 기원전 12세기로 나타났죠. 그동안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요서 지역의 비파형 동검보다 무려 300년이 앞선 시기에 한반도 중부와 남부지방에서도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비파형 동검에 대한 연대 측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작성된 발굴팀 보고서에서도 한반도에 성립된 청동기 문화 단계 중 가장 이른 시기로 보았죠.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의 지표유물이 맞다면 기원전 12세기경 한반도 남쪽에 고조선으로 볼 만한 인적 집단이 존재했다는 얘긴데요. 거대한 고인돌을 묘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수백 명이 동원되어야 하며 이는 농경에 기반한 통치 세력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고고학계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고인돌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과 청동유물의 존재는 재정일치된 군장 세력의 묘제 문화를 증명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들도 고조선 세력일까요? 로비츠 박사가 주도한 트랜스유라시아어 인구 집단의 이동 모델에 따르면 기원전 15세기경부터 벼농사를 짓는 요동 지역의 농경민이 한반도로 이주하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한반도 중남부 지역보다 먼저 청동기 문화가 전파된 북한 지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성천군 백월리 9호 고인돌에서는 인골뼈와 함께 껴묵거리로 비파형 동검과 팽이형 토기가 발견되었는데요.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14세기로 밝혀집니다. 또 다른 고인돌에 대한 연대 측정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평양북은 상원군 장리 1호 고인돌에서 출토된 청동방울의 연대 측정 결과는 기원전 3000년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보여줍니다. 북한 측 발표라 신뢰가 덜 가지만 어쨌든 한반도 북부에 존재했던 고조선의 지표유물이 기원전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확인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도 고조선 세력일까요? 한반도로 전파된 청동기 문화 중간기 착지인 요동 지역에서 출토된 비파형 동검의 연대 측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동 지역을 대표하는 청동기 문화 중 하나가 마성자 문화인데요. 마성자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고조선의 표지유물 중 하나인 미송리형 토기가 처음 나타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미송리형 토기가 출토된 마성자 문화 유적 4곳에 대한 탄소연대는 모두 기원전 14세기로 나타났으며 이는 요동 지역에서 발굴된 비파형 동검연대와 일치합니다. 요동반도 끝단에 위치한 대련시 우가촌 유적이나 여대시 쌍타자 유적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의 탄소연대 또한 기원전 14세기와 기원전 13세기로 나타났죠. 요동 지역에서도 기원전 14세기경 비파형 동검 문화가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고조선 세력일까요?
조작된 검사 결과로 의심할 수도 있지만 발굴의 주체도 서로 다르며 측정 시기도 달라 인위적인 짜맞추기가 개입될 여지도 찾기 어렵습니다. 요동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비파형 동검 문화에 대한 탄소연대 측정 결과는 큰 차이 없이 일관된 정합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측정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도 작습니다. 신뢰할 만한 검사 결과란 얘기죠. 탄소연대로 볼 때 비파형 동검 문화의 시작연대는 기원전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고조선이라 불릴 만한 정치 세력이 요동과 한반도에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원전 14세기경 요동 지역과 한반도에는 고조선이라 불릴 만한 정치 세력이 여럿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연맹체제를 구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비파형 동검 문화의 기원이 요서 지역인지 요동 지역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청동 재련수를 포함한 기술적인 진보성은 요서 지역이 앞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동 지역과 한반도에서 출토된 비파형 동검 성분 분석 결과 아연 함유량이 높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일련화된 제작 기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황하 문명 세력과의 무역량 개성과 전체적인 시대 상황을 고려해보면 고조선의 중심 세력은 대릉하 유역에서 시작된 12대형 자집단으로 판단되며 이들이 중국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조선입니다. 또한 연나라 장군 징계가 공격한 곳은 대릉하 유역의 조선과 노아파 유역의 동으로 판단되며 서두에 밝혔듯이 기원전 3세기경 요동 지역에 대한 연나라의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으로 단순한 교역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